딱 봐도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지 저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가주셨습니다. 그 경찰도 저를 보더니 상태가 심각한 걸 알고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켜고 앞서서 달려주더라고요. 아마도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좀 더 늦게 왔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복막염 수술 후에 몸속에 남아있던 병균들이 다시 퍼져서 몸 안에 장기들이 많이 오염된 상태라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김 교수입니다. 유학생으로 혼자 미국으로 와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영어 때문에 힘든 일도 많고 인종차별 때문에 속상한 일도 경험하고 가족이나 친구 없이 외롭게 혼자서 지내야 하는 것도 유학생이 경험하는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경우를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몸이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아파서 누워있을 때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러운 감정이 몰려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학생으로 가장 서글픈 이 아팠던 기억 중에서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맹장 수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힘들게 첫 학기를 마치고 겨울 방학이 됐습니다. 미국은 봄 학기가 아니라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루는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이상하게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왔는데도 그 배가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배가 아팠습니다. 기다리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가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집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도서관 근처에 있는 아는 분 댁으로 간신히 운전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조금 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양해를 구하고 좀 누워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는 않고 더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정도로 내가 배가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문득 어디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한 뼘, 아래로 한 뼘 내려간 부분을 눌러보면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눌러봤는데 딱히 더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맹장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일단 버텨봤습니다. 남한테 신세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지는 못하고 결국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잠도 거의 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배를 움켜잡고 고통을 참으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팠으면 미련하게 참을 게 아니라 응급실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응급실을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 못할 사연이 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다음날 오후가 되도록 혼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두 분이 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집으로 직접 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딱 봐도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지 저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가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차에 타고 응급실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지 그분들이 너무 속력을 많이 내서 운전하시는 바람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경찰한테 과속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도 저를 보더니 상태가 심각한 걸 알고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켜고 앞서서 달려주더라고요. 경찰한테 이런 특별 서비스를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문서들을 같이 가주신 분들이 작성하고 제출했더니 바로 의사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진료를 하더니 아마도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좀 더 늦게 왔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엄청 아팠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 왜 이제서야 병원에 왔냐? 뭐 이러시면서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영어도 짧고 그래서 그냥 할 말은 많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의사가 일단 응급처치용 진통제로 몰핀을 주사로 놔줬습니다. 그리고 곧 수술실로 들어가서 전신마취 주사를 오른팔에 맞았는데 뭔가 뜨거운 느낌이 주사를 맞은 오른팔에서부터 점점 왼쪽으로 밀려오더니 제 기억으로 불과 몇 초 만에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미 수술이 성공적으로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복막염 수술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병원에서 지낼 때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큰일을 겪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몇 주가 지났는데 어느새부터 또 다시 몸 컨디션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열도 많이 나다가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알아눕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는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일단 그분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막염 수술 후에 몸속에 남아있던 병균들이 다시 퍼져서 몸 안에 장기들이 많이 오염된 상태라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나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행히도 무사히 두 번째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두 번째 수술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비행기표를 끊으시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안간 힘을 다해서 유학 첫 번째 학기를 버티고 또 첫 맹장 수술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수술을 한 번 더 받고 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때 사실 병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남몰래 울기도 하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혼자 나와 계시는 유학생분들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으로 집 떠나와서 가뜩이나 언어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주변에 돌봐줄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로 서럽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건강도 잘 챙기셔서 성공적으로 유학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미국의 병원비 폭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맹장 수술을 받고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얼마일지 그리고 그 큰 병원비를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